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뇌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의 최영훈 과장님 모시고 체외 충격파 쇠석술 1만 5천 레를 달성한 그 기록과 또 심포지엄까지 했는데요. 그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또 어떤 것이고 또 제일병원이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최초로 달성한 1만 5천 레에 대한 이의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에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치면 몸 밖에서 충격을 줘서 돌을 깬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게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죠?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1950년대 첫 이제 기술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이제 80년대 첫 장비가 네. 이제 나왔는데 한국에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부터 들어왔는데 개념은 우리 왜 저쪽 멀리서 이제 폭탄이라든지 막 폭발이 일어나면은 좀 되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또 충격파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온몸으로. 그렇죠. 하는 네.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티브로 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기 방식은 우리가 전자파를 이제 터뜨려서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크 같은 거 탁 터뜨리면은 충격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속으로 그 충격파를 집중을 시켜서 돌을 이제 간접적으로 깨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결석을 치료를 할 때 자연적으로 빨 때까지는 한없이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크게 개복을 해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기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런 번거로운 과정 필요 없이 우리가 적당한 크기 결석은 이제 쉽게 우리가 깨는 거를 이제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야, 기계가 없을 때는 뭐 거의 큰 수술이네. 그렇죠. 아주 큰 수술. 이게 사실 그 진단 장비가 발전하기 전에는 내가 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프니까 아파 죽겠는데 솔직히 뭐 때문이냐 알 수도 없었죠. 뭐 여러 가지 내시경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그렇죠. 뭐 CT라든지 엑스레이가 없을 네. 때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아픈 건지 알 수도 없었는데 점차 여러 결석에 대해 알려지고 치료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최충격파가 나오면서 우리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 과장님,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서 이제 그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로 결석이 무엇이고 지금 갖고 나오신 걸로 봐서 어느 쪽에 있는 게 요로 결석인지 한번 요로 설명해 결석은 주시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로 결석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콩팥이죠. 콩팥에서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요관이죠. 그리고 이동해서 저장하는 방광. 이게 방광이네요. 그렇죠.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제 주머니가 방광인데 그래서 콩팥, 요관, 방광. 요 이제 장기에 생기는 돌을 요로 결석이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 방광 결석은 조금 성질이 달라요. 요거는 우리가 쇠석술이라든지 일단 일반적인 요로 결석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장 결석, 요관 결석. 조금 당겨볼까요? 그렇죠. 신장 결석이라든지 요로 결석, 특히 이제 여기 요관에 생기는 결석은 요로네, 그죠? 그렇죠. 이게 요로 결석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아픈 통증을 이제 유발하는데 여기 요관에 생기는 결석이 보통 그런 증상들 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실제 돌입니다. 돌입니까? 돌이고 이제 성분 자체는 뭐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만져보면 딱딱한 돌과는 거의 비슷한 그런 성분. 어떻게 그게 돌이 생기죠? 이게 몸에서 콩팥에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은 몸의 하수 처리장이에요. 이제 몸에 돌아다니는 피를 이제 걸러서 쓸데없는 찌꺼기가 물을 이제 배설해주는 그런 장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찌꺼기를 배설하다가 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뭐 몸 상태라든지 따라서 우리가 좀 그런 걸러내진 찌꺼기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안 드셔서 소변량이 줄어들어서 그 배설된 찌꺼기들이 여기 이제 정체될 경우 쌓일 경우에 우리 왜 그 변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우리가 하수 처리하는 거 청소 안 해주면 막 찌꺼기 쌓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송이째 커지듯이 찌꺼기들이 커지면서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식습관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식습관, 뭐 날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의 뭐 몸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맥주를 많이 먹으면 괜찮습니까? 맥주를 많이 드시면은 물론 뭐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덜 들으실 거예요. 맥주 많이 먹으면 빠지더라. 근데 맥주 자체는 사실 뭐 그 요산, 그 통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요산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거기도 돌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맥주를 많이 드신다는 거는 이제 물을 많이 드신다는. 우리가 물은 많이 먹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맥주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맥주 정도는 뭐 음료수니까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기본 5,000cc.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게 되니까 돌이 빠지는 거지. 맥주 자체가 뭐 어떤 결석 제거에 이제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술 많이 드시고 술 취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기 네. 때문에 추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관에 있는 돌을 이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깬다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우리가 돌의 위치가 이제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로 대충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파 기구를 이렇게 피부에다 대고 충격파를 이제 집중을 시켜서 이제 돌을 흔들어서 이제 깨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뭐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이론적 배경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외부에서 만든 충격파를 몸속 어떤 특정 지점에 집중시켜서 간접적으로 돌을 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저 전시해놓는 거를 봤는데요. 네. 진짜 돌이고, 야 어떻게 이게 뭐 우리가 몸에서 살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몸에서 돌이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큰 돌이 나올까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건 이제 그것들도 요즘은 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치료 장비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수술해가지고 많이 꺼냈으니까 네. 수술해서 꺼내면은 원형 그대로 그대로 아무래도 요즘은 깨고 부수고 이렇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 보신 것처럼 그런 덩어리 형태로 잘 안 나오죠. 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가지고 뭐 몇 기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뭐 한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옛날에는 뭐 기계가 굉장히 좀 투박하고 뭐 별 성능은 별로 그렇죠, 뭐 그렇죠. 엎드러지고 이렇게 네. 할 건데. 초창기에는 되게 장비도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아프고요. 이게 그 스파크를 탁 터뜨려서 이제 몸에 바로 이제 충격을 줘버리니까 고통스럽겠네. 멍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끄럽고 그다음에 번거롭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좋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몸 위치에 따라서 좀 적당하게 우리가 위치 맞추는 건 되게 일이거든요. 사람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붙여가지고 충격파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몸집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격파 전달도 잘 안 돼서 깨기 힘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좀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개발했으니까 그 대충 뭐 우리가 알기 쉽게 세대로 따지자면 한 3세대 정도까지 왔다. 3세대 정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깨지는 게 맞나? 맞는 그렇죠. 그런 게 불안감도 좀 있었죠. 불안감도 있고 또 사실은 뭐 효과도 좀 많이 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원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어서 충격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충격파를 너무 이제 위치 그 범위를 크게 설정을 하면 다른 장기들도 영향을 줄 거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너무 좁게 설정하면은 이게 빗나가 버리면 아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 당시에는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엑스레이 장비, 뭐 실시간 초음파 장비 이런 게 같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패키지로 이렇게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또 그리고 뭐 의료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디테일한 이 기술을 또 굉장히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이제 제일병원이 갖고 있는 이 기록적인 그 우리 15,000례. 그거 뭐 1,000례도 아니고 또 뭐 5,000도 아니고 1만 회를 넘었어요. 15,000례인데 뭐 울산, 부산, 뭐 경상도라고 생각하면 뭐 경북은 모르겠지만 울산, 부산, 경남 쪽에서는 뭐 기록적인 그런 기록인데요. 사실 이런 것 보면은 좀 특화된 뭐 비뇨기과 쪽은 뭐 어디라 뭐 이렇게 좀 특화된 뭐 이런 병원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비뇨기과는 왜 그 여러 가지 충격 시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제일병원이 굉장히 좀 앞서간다고 할까요? 장비인가요? 아니면 의료진이 좀 잘하시는 건가요? 사실 뭐 저희 뭐 이사장님이라든지 뭐 병원장님 장비에 대해서 뭐 투자를 아낌없이 하시는 것도 있고 일단 만약 여러 개서 하나만 좀 이제 좀 좁혀서 이제 보자면은 사실 그 저희 이제 우리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메리트가 24시간 언제든지 휴일도 없이 그런 시술이 가능하다. 사실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상하게 밤에 또 휴일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새벽 2시에 뭐 그냥 그렇죠. 휴일 새벽 2시에 아프면 난감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픈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이리저리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병원이 이제 하더라. 자신거리대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셨다가 제일병원은 밤새도록 하니까 그쪽에 가시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죠. 뭐 개인적으로 최웅 과장님은 개인적인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뺏길 수도 있겠네요. 네,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또 불려 나올 수도 있고. 뭐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응급실에 또 전문의 이제 다른 이제 단식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렇게까지 밤낮 없이 일하지 않아도 다 이제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1층에서 제가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비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쪽 이런 쪽으로 최충격파 시술 이런 장비들이 좀 앞섭니까? 원래 최충격파 개념이 독일에서 이제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소개됐고 보통 이제 독일이라는 뭐 유럽 쪽 아니면 또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좀 역사가 좀 오래된 나라들에서 아무래도 이런 기초과학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먼저 발견하고 이제 장비들을 계속 만들고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계속 개선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어느 나라 장비가 더 더 뛰어나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다들 이제 기술력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좀 원조 국가 근처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 조금 더 약간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원천 기술에서 이제 뭐 입혀지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공유하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쇠석술을 하면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 쇠석술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깨네. 시술 시작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충격파를 줄 때 이제 보통 초당 한 번 정도 충격을 줍니다. 이게 너무 빨라도 뭐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너무 늦게 이제 너무 늦어도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이제 우리가 간격으로 충격파를 주게 됩니다. 보통 저희 병원은 3,000번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3,000번을 때린다는 얘기네. 네, 딱딱딱 때리고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회 주는 충격파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이제 흔들어 주면서 돌이 조금씩 이제 부스러져 나가게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뭐 정말 크게 한번 탁 때려가지고 깨면은 다른 장기들 다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쪽에 또 기스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돌이 딱딱하니까 너무 흔들려 버리면 주변 상처를 주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의 나이와 또 신체적인 특征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진의 이제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파워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다든지 이제 위치에 따라서 환자 자세를 어떻게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 면담을 해서 그거 하다가 중간에 또 이제 조금씩 계속 변경을 하죠. 최영 과장님한테 맡기면 좀 마음이 편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편하고 교수님, 의사 선생님 같이 하고 없을 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 아니란 말은 저도 뭐 기사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요번에 이거 심포지엄을 사실 했는데요. 심포지엄을 이제 15,000내를 15,000내를 달성하고 나서 이게 뭐 비뇨기과라든지 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자 대경의료재단에서 제1병원이 이제 그야말로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뭐 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상격들 교수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 심포지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내용들이 도출됐다든지 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뭐 의견을 모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뭐 심포지엄을 시작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한강 이남으로 전문 의만 이제 15,000을 달성했다. 한강 이남. 대학병원도 저희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은 이제 그런 뭐 저희 살짝 보면 저희 병원 자랑이죠. 그렇죠. 자랑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좀 요즘 또 시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초빙하기 힘들었던 여러 이제 저희 부산에서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부산대학병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산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이제 교수님들 초빙을 해서 신동길 교수님 모셨네요. 교수님이시죠. 신동길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한국 이제 요로교석 그리고 부산 경남지방 요로교석 이제 하시는 분들 어쩌면 좀 수장격이신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초빙을 해서 요즘은 이제 요로교석을 뭐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치료 방법이 환자에게 제일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충격파 세수술뿐만 아니라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누었죠.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을 저희가 뭐 초빙한 건 아니라서 우리가 어떤 일반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한 정보가 있던 건 아니지만은 저희 의료진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좀 더 치료가 잘 되더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치료가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 네.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모시기 힘든 우리 신동길 부교수님, 또 울산대 또 비뇨기학과 권택민 네, 부교수님도 네. 오시고, 또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의 김현우 임상 예, 교수님. 교수님도 오시고, 이제 그냥 이렇게 유명해서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계속 그 연구를 하고 네. 어쩌면 더 환자들에게 더 좋게 시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한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단지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실제 일선에서 이제 그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배울 수가 있겠고 그런 이제 실전적인 부분도 네. 저희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통 보면 뭐 어떻게 좋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노출을 안 하고 또 그렇게 뭐 회사에서 뭐 대회비가 있듯이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심포지움을 통해 가지고 나누는 서로 나눈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의료에 있는 기관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적일 수도 있고 또 경쟁 체제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또 제일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예전처럼 이제 의료가 서로 뭐 일방통행 방식으로 나는 아는데 이제 너는 모른다. 뭐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매체들도 이제 그 개발이 돼 있고 이제 지금 뭐 치료 과정이라든지 뭐 어떻게 치료한다는 걸 대부분 다 이제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꽁꽁 왜 비방이다. 나만의 비방이 내리고 꽁꽁 그 병원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이제 서로 어차피 이제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병원이 존재하고 의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식을 나누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환자 퍼스트다 그죠? 환자 네. 퍼스트로 이제 지금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특화된 그런 네.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이 같이 여러 가지 과들이 같이 있으면서 혹시 모르는 또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안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 뭐 어떻게 우리 재홍 과장님 이렇게 체외 충격파 이런 시술을 하다 보면 뭐 좀 기억에 남는 야 정말 이건 기억에 남는 환자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환자분이 있죠. 네. 일단 환자분이 덩치가 너무 크셔서 이제 충격파 이제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에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 같은 뭐 여러 사람이 막 합창에 올려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잡을 때 아유 이거 힘들겠네. 너무 커서 이제 너무 이제 덩치가 있으시니까 이제 위치를 잡기 힘들다든지 그래서 겨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도 하시니까. 있고요. 사실 저희가 체중격과가 이제 좀 안전성 입증된 걸로 애기들도 좀 어린 애기들도 애기들도 있어요? 네, 뭐 8살, 10살 뭐 이런 애들도 우리가 참아줄 수 있다. 애기들이 그 이제 좀 긴장되는 분위기에 참아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도 여러 결석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제가 뭐, 진짜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분명히 애기들도 생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애기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들었던 뭐 환경적 문제라든지 뭐 다른 그 외부적 요인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선천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애기들도 여러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실제 뭐 한두 살? 그렇게 너무 어린 애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충격파 기구에 올라가서 우리가 막 울지 않고 몸을 치지 않고 그 정도만 하면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기들도 이제 시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파 이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래서 이게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아프시다는 분은 많이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요. 안 아프시다는 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정도네. 네, 그런 분도 있고 조금만 그 부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피부에 먼 같은 거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게 뭐 심리적인 상황이죠. 네.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어찌 보면은 방 안에서 기계 위에 올라와서 내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공포스러워하시는, 불안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헌혈을 하고 싶은데 바늘 찔리는 걸 못 견뎌가지고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환자들 중에 네. 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다른 거 뭐 굳이 하지 말고 거의 90% 요로 결석이다. 체외 충격파 시술을 해야 된다. 이제 환자들한테 한번 일러줄 수 있다면 요렇게 아프면 거의 요로 결석이니까 다른데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가발하고 하는 정도. 이런 건 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다시 모형을 보시면은 네. 콩팥이라는 장기가 이제 이 모형을 보시면은 이제 배 이쪽이 앞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입니다. 네. 근데 모형에서 보시면 콩팥이 약간 등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 그리고 콩팥은 양쪽에 있죠. 네네. 그래서 요로 결석이 생기면 보통 한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콩팥이랑 요관이 이제 등 쪽에 조금 등 쪽으로 붙은 장이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이 등 쪽으로 쪼이는 듯이 옵니다. 그리고 위치가 보통 이제 허리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아랫배까지 쪼이는 듯한 통증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평생에 이런 통증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쪼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그 요로 결석 증상이시고요. 등 쪽에. 네, 그렇죠. 쪼인 듯이. 그래서 배가 아프다보다는 등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위고. 실제로 이제 요로 결석에 의한 통증 산통, 이제 아기를 낳는 통증에 비견한다 해서 산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 정도 고통스럽네. 그렇죠. 이게 예고 없이 갑자기 확 이제 닥쳐오는 그런 통증이 이제 그럼 뭐 새벽에 막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우면 좀 참고 뭐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일반 단순히 근육통이라든지 뭐 허리 요통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파서 인상은 찡그리게 하지만은 조금 참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찜질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생각이 나서 참을 수는 있는데 보통 요로 결석에 의한 통증은 갑자기 딱 이제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참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변중되는 듯한 그리고 조이는 듯한 등 쪽의 통증이 있으면은 비뇨기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좀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등 쪽으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그런 부위고 또 꽉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래도 이 통증이란 게 좀 재밌는 게 또 한 번 느껴보신 분들은 그 다음 통증은 또 잘 참으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요로 결석 알아본 적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통증이 온다 이러면 이제 비뇨기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로 결석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나요? 식습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제일 첫 번째 물을 많이 드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결석이 생긴 이유가 이제 콩팥에서 이제 이물질을 걸러내는데 그 이물질들이 충분히 배설되지 못하고 이제 콩팥 안에서 머물면서 이제 커져서 요관으로 떨어지면 요로 결석이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은 일단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찌꺼기들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아무래도 계속 이제 쓸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이제 음수량은 하루에 2리터에서 2.5리터. 근데 어려워요. 2리터를 못 먹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을까. 그리고 어렵고 이게 또 무작정 이제 일괄적으로 2.5리터, 2리터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제 본인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일정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2리터, 2.5리터고요. 내가 이제 좀 목이 마를 때, 이제 땀이 이제 많이 흘렀을 때, 이제 좀 몸이 이제 물을 좀 요구하는 목이 마르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게 있을 때 지체 없이 물을 마셔주는. 정말 물 먹기 싫은데 나중에 먹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물을 마셔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같습니다. 몸이 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목이 마르면 물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생수나 이런 순수한 물을 드시면 좋은데 아까 이온 음료? 이온 음료는 사실 뭐 흡수는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마시기 좀 쉬운 그런 음료는 결국에는 아무래도 감미료라든지 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구연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차라든지 보리차, 뭐 이런 이제 결명자차, 뭐 이런 차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수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물을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그 많이들 회자가 되죠. 소금. 염분 섭취를 줄여라. 나트륨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나트륨의 섭취가 이제 요로 결석에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많이 드시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연산 아까 구연산 이야기하셨는데 오히려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섭취하는 게 요로 결석 예방에 도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렌지, 귤 이런 신맛 나는 과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주스를 꼭 드시고 싶으면 오렌지 주스 이런 데도 이제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드시는 거는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칼슘 영양제,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지. 돌이 잘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타민 C 많이 드시면 소변이 노랗게 나온다. 그렇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비타민 C도 소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결석의 유발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고용량 칼슘제 같은 경우에도 소변으로 칼슘 배설량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예 이제 드시지 마라 이건 아닌데 좀 내가 평소에 요로결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드시는 게 굳이 예, 1000mg짜리 이런 게 뭐 먹으면 안 되겠네. 특별하게 꼭 이게 의료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내가 챙겨서 먹을 필요는 없겠다. 차라리 물을 마시는 게 그렇죠.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당뇨 조심해라, 혈압 조심해라 이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굳이 뭐 우리 요즘 좀 유행인 그 고지 뭐 저탄 고지 뭐 이래 가지고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은 먹어도. 이런 사람들도 뭐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썩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영양소는 우리가 영양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거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을 많이 드신다는데 지방과 단백질 보통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은 보통 그런 두 가지 영양소가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너무 과다한 섭취는 이제 요산 생성을 늘리기 때문에 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편중된 영양소의 섭취는 썩 좋지는 않겠다.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 시간 좀 많이 흘렀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제 그 우리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금 15,000회의 기록적인 심포지엄을 이제 기록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매경의료재단 제1병원에 앞으로 나아갈 우리 비뇨기과는 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죠. 이번에 이제 심포지엄도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언론에 관심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교수님도 초빙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요로결석의 치료가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많이 이제 저희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제 제1병원은 아무래도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함이 굉장히 이제 심하거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이제 불편한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빠르게 우리가 이제 해결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간과 이제 공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최신의 치료 방법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에 맞는 적절한 치료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또 여러 가지 우리 체외 충격파 세석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결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심포지엄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각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